네, 안녕하십니까. 저 국토연구원의 구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하게 되는데요. 실은 저는 이제 공간계획, 뭐 국토계획, 도시계획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간적 접근,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공간적으로 볼 것인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접근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 소멸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걸 딱 발표를 했을 때 일본 사회가 이제 충격이 좀 빠졌어요. 지자체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소멸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사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든지 충격 뒤에는 이제 반발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다키리 다쿠미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건 과연 지자체, 저 이제 도시를 연구를 하는데 도시가 과연 하나 사라질 수 있을까? 아무리 인구가 이제 빠지더라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계속 뭐 지방 소멸 지수도 나오고 뭐 인구 감소 지역도 나오고 이제 계속 인구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데 도시 하나는 진짜 사라지려면 아주 먼 일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당장은 그러면 사라지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오노아키라는 사람이 그 마을은 없어지고 있다 이미. 그래서 마을이 없어지는 과정을 봤더니 이렇게 존속 칠학이 있었는데 이제 준한계 칠학으로 가고 그다음에 한계 칠학으로 가서 결국에 소멸이 되더라. 근데 저희가 소멸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사람이 한 명도 안 살지 않는 게 소멸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줄어들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면은 모든 이제 도시의 뭐 산업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 기능 이런 게 다 작동하지 않는 어느 시점에 오거든요. 그 시점부터가 이미 이제 소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라는 거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저희 뭐 직계구가 있거든요. 그 단위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마을, 소멸되는 마을인데요. 이게 농촌이 아니고요. 다 도시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촌엔 이미 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아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소멸되겠구나 생각하지만 도시도 이미 이제 이런 상태에 이제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흔히들 이제 인구 감소가 이제 어떤 악순환 구조에 빠져서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과연 어떤 경로에 의해서 데이터 가지고 인구가 감소하는가. 그랬더니 당장 이제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고 일자리를 줄이면 생산 인구가 빠지면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이도 적게 낳게 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또 감소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전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니까 도시 공간 구조라는 게 저희가 그동안 계속 확장돼 왔습니다. 외곽으로. 근데 외곽으로 확장된 상태에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도시가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간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재정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인당 재정 지출도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결국에 이제 인구 감소는 이제 공간 변화와 이제 무관할 수 없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던지는 메시지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일본 얘기를 이제 어차피 다음 이제 교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일본에 여기서 저희 핵심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일자리, 사람, 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역이라는 부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주목을 하거든요. 일자리, 아까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가면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때 뭐 스트레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시도 이제 도시나 지역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과연 원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 아까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을 구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욕구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저는 일자리 좋은 데로 가고 싶다. 누구는 뭐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을 가고 싶다. 또 누구는 좀
카페같이 좋은 뭐 일학시설 많은 곳을 가고 싶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사는 곳이 지역이고 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우리 도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그 문제는 전혀 이제 해결되지 않는 거고, 결국에 모든 이제 소멸과 관계 악순환 구조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같이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근데 그 고려할 때 반드시 공간 변화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 공간 구조 재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이제 추진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저희 지금 이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마련돼 있고, 근데 특히 또 4차에는 그동안 이제 출산 장려 쪽으로 이제 정책이 추진해 오다가 이제 좀 전환이 돼가지고 뭐 삶의 질 쪽으로 약간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정책들이 이제 인구, 일자리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 어떻게 공간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건 당연히 이제 국토교통부 정책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부족하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균특법, 이제 좀 이제 지방자치분권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제 4차 이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이제 시행 중인데, 여기도 이제 핵심 아까 1번을 저희가 이제 따라했죠. 여기 보시면은 사람, 공간, 산업 이 세 가지가 이제 유기적으로 엮여야지 뭐 지방 소멸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일본에서 차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정책들을 이제 다 수립을 했습니다. 각 부처별로. 근데 부처별로 수립했는데 결국에 이건 또 제가 계속 얘기하는 연계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별로 진짜 이제 메뉴판식으로 다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뭔가 좀 이제 저희가 뒤에 어떻게 말을 할 건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좀 풀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정책 중에 인구 감소 지역 지원하는 거 있고요. 89억 곳 지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이거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이제 만든 상황입니다. 또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도 수립하고 뭐 지역 맞춤형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뭐 특례 같은 것도 이제 뭐 생활 기반 시설을 어떻게 깔아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특례도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이제 마련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아까 이제 조영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생활 인구 개념이라는 게 그냥 처음 등장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지만 여기도 일자리 문제 이제는 이제 좀 제대로 이제 다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걸 얘기하기 전에 결국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도 결국 일자리, 뭐 인구, 공간 이런 거 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걸 좀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각각 분야별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공간 분야에서 빈집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는 도시는 계속 확장을 해왔고 그 상태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계속 빈 공간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계속 150만 호가 넘어섰고요, 빈집이. 그 공가율은 8.2%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수치인 게 일본이 이제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을 때가 한 9.몇% 정도 됐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빈집이 이제 부동산 가격과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빈집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거고, 남아도는 집이 많다는 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벌써 이제 8.2%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도시와 농촌의 이제 빈집 변화입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은 농촌의 빈집이 줄어들거든요. 농촌에 이제 빈집 정비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빈집이 줄어들고 있는데 도시가 이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은 이제 농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도시 문제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빈집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줄어들 때 약간 벌레 파먹은 듯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줄어드냐면은 이제 우리가 스펀지를 이제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곳에 몰아서 빈집이 생긴다기보다는 군데군데 듬성 이렇게 벌레 파먹은 듯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0명 사는 곳에 서비스를 하나 넣는 것과 한두 명 사는 곳에 서비스를 넣는 게 이게 비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하나 들어갈 것 한 10개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 돈 없는 지자체들은 이제 그걸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활 기반에 관련된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지역 소득에 관한 불평등을 나타낸 겁니다. 이제 지니 계수로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각종 이제 시설 공급에 관한 이제 그 불평등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소득 불평등보다 우리 북도는 이제 생활 여건의 생활 수준의 불평등이 더 심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문화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 사람들 즐길 수 있는 게 이제 지역 간 격차가 제일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그 옆에는 이제 위급 상황 대응 수준이거든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응급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112 출동이나 119 출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환자를 이제 싣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이 경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제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현장으로 출동만 하고 뭐 병원으로 갈 데가 없다, 아니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연계 구조가 이제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를 지역별로 이제 살펴본 겁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은 그게 잘 안 갖춰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대부분 오시면 저희 흔히 많이들 보셨으니까 뭐 이상호 박사님이나 뭐 지방 소멸 지수 이렇게 지방 소멸 지역과 이게 대충 거의 다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면은 그거 자체를 이제 다 시설은 결국에 인구가 있는 곳으로 따라가게 돼 있고, 뭐 돈이 없으면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거대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 구조입니다. 이제 여기 살면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럼 결국 떠나야 되고, 이제 계속 그런 악순환 구조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도시 내부 문제도 있는데, 이쪽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데, 이쪽을 보면은 여기 시설이 저희가 이제 국토의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주거, 공업, 상업 있고 녹지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사는 지역인데, 이쪽에 시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용 현황인데, 보면은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곳에 이제 시설이 다 입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이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거기에 딱 가면, 우리는 이제 시설 다 갖추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뭐 이 시설도 있고, 이 시설도 있고, 이 시설도 있고. 근데 막상 보면은 사람들이, 제가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거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곳에 다 이제 시설을 넣어놓고, 땅값이 사니까, 이제 그래 놓고, 우리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곳은 또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게 되고, 또 유효화되고, 또 이제 계속 이제 버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출산 인구 분야인데요. 인구는 저는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구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 그러면 결국에는 뭐 낳고 이제 기르는 여건을 잘 조성하는 것. 그리고 지금 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계속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인구를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는 것.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먼저 이제 낳고 기르는 문제에 관해서 보면은, 저희 이제 인구 합계 출산율 계속 줄어드는 건 뭐 다른 분들도 다 얘기하셔서 아시는 거고, 여기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출산율은 좀 이게 모수가 이제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은 당연히 좀 낮게 나타나서요. 의외로 소멸 지역이 합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보지 않고 신생아 수를 보면은 이제 300명 이하 신생아 수를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보던 이렇게 소멸 위험 지역에서 이제 당연히 신생아 수가 적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분만 취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만할 수 있는 그 정도 급의 병원에 없는 지역. 근데 이게 두 개가 딱 겹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뭐 이게 악순환이죠.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이런 병원이 유지가 안 돼서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병원이 없는 곳에서 제가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근데 낳고 싶어도 이제 못 낳는,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낳는 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국가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낳고 싶은데 인프라가 없어서 이걸 꺼려지게 된다. 이런 상황은 일단 국가가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기르는 문제를 보면은, 돌봄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 직원의 65% 이상은 보육 서비스 중에 가장 원하는 게 직장 어린이집이고, 근데 막상 지역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보면은 지방이 좀 낮다. 결국 이것도 뭐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우리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이슈는 이제 2050년이 되면은 홀로 사시는 이제 70대 이상 분들이 이제 42.9%까지 차지를 하게 돼서 이분들에 대한 뭔가 노후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도출한 결론이고요. 다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일본과 이제 한국의 이제 청년 실업률인데, 일본보다 이제 한국이 이제 점점 이제 격차가 높아지고 있죠.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이제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청년들한테 이제 직업 선택 요인을 이제 설문을 해보면은 수입 그리고 안정성,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가장 이제 높게 치는데, 막상 이제 고소득이고 뭐 고학력 고숙련 지수가 일자리 질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직업들의 이제 분포를 보면은 이제 80% 이상이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건 뭐 수치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제 와닿는 거잖아요. 좋은 일자리는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이게 결국 지방 소멸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조영태 교수님 또 얘기하셨지만, 혁신 기업,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산업이 이제 구조가 재편되고 있고 혁신 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혁신 기업의 이제 입지도 결국 수도권에 다 집중이 돼 있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지방의 거점 도시에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공간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거의 KTX역이나 뭐 이제 버스 터미널 같은 이런 교통 결절지에 1시간 이내에 대부분 다 입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 전부 다 결국에 이제 뭐 일자리든 뭐 인구 정책 관련된 거든 결국 다 공간을 떨어져서 다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공간 문제로 다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반드시 공간 문제를 접근했을 때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응제 기본 방향인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지방 소멸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어떤 충격이 지역에 오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도 저희가 흔히 회복 탄력성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이제 충격이 왔을 때 다시 정상 궤도로 이제 얼마나 쉽게 돌아가느냐, 빨리 돌아가느냐, 이게 회복 탄력성인데, 지역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빨리 그 정상 궤도로 돌아가느냐인데, 근데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게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게 쉽진 않은데, 한 가지 빨리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충격을 1을 받았을 때 돌아가는 거랑 충격을 2를 받았을 때 돌아가는 게, 이게 돌아가는 노력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충격을 어떻게든 더 줄이는 방향, 그 방향이 이제 공간 정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도 공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인구 규모나 뭐 어떤 우리가 줄어드는 인구 규모에 맞게 계속 뭔가를 줄여나가서 거기에 맞는 이제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데 10명이 필요한데 그럼 5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그 5명이 살 수 있는 공간 안에 이제 뭔가를 다 시설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시설 규모에 맞게 계속 인구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거점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 거점과 이제 배후 지역을 나눠서 일단은 이제 국토 공간 혹은 도시 아니면 지역 같으면 그 지역에 이제 공간 중심지 체계를 먼저 짜고 거기에 맞게 어떤 서비스를 넣을지 어떤 정책을 할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아까 이제 그 일본도 마찬가지면 독일 같은 경우도 국토 전체의 이제 공간 구조, 중심 체계를 먼저 이제 다 짜놓고 거기에 맞게 어떤 서비스를 넣을지 일자를 넣을지를 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도시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도시를 하나를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원래 도시가 있었고 도시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여기 이제 빈 지역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럼 이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든 사람이든 이쪽을 한 곳으로 어떻게든 모으는 공간 구조 재편을 하고 이제 남는 지역은 이제 다 원래 상태 혹은 녹지로 돌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빈집 문제 그러면 보통 접근할 때 집, 주택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게 그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도시 전체의 이제 공간 구조를 고려를 해서 그 빈집도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좀 더 중요한 지역에 있는 빈집이면 그걸 재활용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빈집이면 뭔가 다시 거기에다 뭔가를 만들어도 다시 이제 또 빈집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유휴시설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뭐 흔히 나온 생활 서비스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지역에는 뭐 수요가 많고 어떤 시설이 도서관 같으면 가 지역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고 나 지역 같으면 뭐 수요가 더 많고 나 지역 같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때 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용하면 이제 보다 효율적이니까 시설을 각각 넣기보다 하나를 넣고 공동 이용하자라는 거고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이제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심장제 이런 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뇌출혈 이렇게 이제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저희가 보면은 그게 4분 내에 처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 내에 응급 처치를 119에서 이제 현장으로 오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거의 저희가 또 후속 조치를 하려면 이제 뭐 30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병원 처치 시간까지 다 보려면 거의 15분 내에 이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딘가 살고 있으면 제가 5분 내에 이제 뭐 소방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15분 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계를 이제 전 국토에 좀 촘촘하게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공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를 보면은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사각지대를 이제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좀 밀집한 지역 같은 데는 이제 공공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이제 분만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이제 산부인과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제 지역 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일종의 저희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지역 사회 돌봄 체계를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끝으로 이제 일자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처럼 국토 이제 공간 구조를 새로 이제 중심 체계로 재편을 하고 뭐
이제 좀 더 혁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심 지역에다가 이제 유치를 하는 거고, 좀 계속 이제 중심지 위계별로 거기에 맞는 산업들을 이제 유치한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것들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이제 육성을 해서 뭔가 지역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건 원래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저희 국토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라서 이제 다른 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를 하게 됐고, 제가 그때 PM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로드맵이고요. 아까 말했던 것들을 이제 어떤 부처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정리를 해본 거고요. 물론 이 외에 이제 많은 정책들이 지금 많이 개발돼 있고, 이게 이미 실행된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번 이제 참고로 혹시 활용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